첫 번째 이야기. 바로 2년 전 저희 친한 친구 둘이서 겪었던 일입니다. 하마터면 저도 같이 겪을 뻔했던 귀신 얘기는 아니고 그냥 등골이 오싹한 정도입니다. 부산에서 자란 영태와 민수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낚시 매니아들입니다. 각자 서로 회사는 달랐지만 토요일은 거진 같이 낚시하러 다닙니다. 사건 당일 하루 전에 전화 연락으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목적지는 저희가 자주 가는 A란 곳이 있었는데 제가 약속 당일 개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었고 친구들은 가까운 B로 갔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몇 번 가봤었지만 낚시가 잘 되는 곳은 아니지만 갯바위가 평평하고 물결이 잔잔한 곳이 많으며 인적이 없어 조용히 감상에 젖어들기 딱 좋은 곳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 바다의 빨간색 케미 불빛을 보며 소주 한 잔 기울이기엔 더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물때가 좋지 않아 새벽이나 돼야 기대해 볼만해 일찍이부터 낚싯대를 던진 채 소주 한 잔씩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입질을 잇자 낚시에 신경 써가며 고기를 낚아 올리기 시작했고 입질일 때만 새벽 1시경쯤엔 망태 속에 굵직한 놈으로 15마리 정도 잡았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뜻밖의 수확을 올리자 둘은 기분이 좋아졌고 본격적으로 회에다 소주 파티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 포함해 3명이 그곳에서 고기 6마리 이상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태는 회를 뜨기 위해서 칼이며 도마 이것저것 준비했고 민수는 고기를 가져오기 위해 망태를 물속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봉지에 담고 다음 고기를 손에 잡으려는 순간 그만 망태가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다급한 민수는 망태 끝에 끈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 봤지만 망태는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후레쉬를 여기저기 비춰봤지만 어둠이 덮여있는 그것도 바닷속 바다까지 불빛이 비칠리 만무했고 둘은 그만 허탈해 망태가 빠진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곳이라 2m 이상이었을 겁니다. 바로 들어가기엔 위험하기도 해서 어둠이 그치고 날이 밝으면 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소주나 마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주 한 병쯤 먹은 후에 영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건져야 된다고 하며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물이 빠지면서 망태도 떠밀려 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도 바닷가에서 자란 놈이라 낮에 4~5m쯤 잠수하는 건 별 문제 없습니다만 밤에 그것도 주위가 온통 컴컴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잠수에 들어감에 있어서의 공포를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태는 알코올의 힘으로 공포를 이겨냈고 기어코 잠수에 들어가 망태를 건져 올리는 개가를 올립니다. 그렇게 건져 올린 망태를 바위에 끈으로 꽁꽁 묶고 둘은 저에게 약을 올릴 수 있다고 기뻐하며 소주로 밤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어둠이 서서히 그치고 주위가 불그스레해지며 날이 밝아옵니다. 이때쯤이면 정신이 몽롱해지며 잠이 쏟아질 때입니다. 둘은 철수하려고 짐을 싸며 낚싯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영태가 의기양양 고기를 아이스박스에 옮겨 담기 위해 망태를 끌어올리는데 물속에 흐릿흐릿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아른아른거립니다. 물체를 구분하려고 눈에 잔뜩 힘을 주고 다시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한 몇 초나 지나설까 윤곽이 뚜렷해짐과 동시에 영태의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뒤이어 민수가 놀라서 바닷속을 쳐다보니 너울 웬 사람이 바닷속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물론 그 친구의 비명소리도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을 갈라야만 했고 112 신고로 경찰이 사건 수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바닷속 사람은 죽은 지 며칠 안 된 여자였고 사건 수습할 때 현장에서 민수가 좀 떨어진 곳에서 봤는데 온몸이 물에 불어서 얼굴은 그 형체를 알 수가 없었고 통통 부른 살로 인해 청바지가 너덜너덜하며 고기들에 의해 살점이 뜯겨 나갔는지 몸 곳곳이 패였더랍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것은 영태가 그 어두컴컴한 바닷속에서 그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망태를 건져 올릴 때 영태는 그 시체와 눈이 마주쳤을 거라는 거죠. 위치상 망태가 떨어진 곳이 시체의 배 부위쯤 된다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유난히 그날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또 그 고기를 회쳐 먹은 것도 그 이후로 몇 달간 친구들은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 지금까지 회는 입에도 안 댑니다. 낚시는 1년 전서부터
제가 겨우 꼬셔서 같이 다니지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한 대학교 관의 동아리에서 MT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가는 MT 장소는 좀 질리다고 해서 획기적인 장소를 찾았죠. 그러다가 지방 쪽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는 사람만 아는 조용한 산속에 호수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동아리원들은 짐을 싸들고 출발했습니다. 여자 3명, 남자 4명, 이렇게 7명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국립공원도 아닌데 관리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원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막는 거고요. 아저씨는 계속 이 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머나먼 이 지방까지 내려온 학생들은 포기할 수 없어 간곡히 부탁했죠. 별 수 없이 담배 몇 갑에 허락을 한 아저씨는 주의를 주는 거예요. 절대 호수 근처에 가서 놀지는 마라.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말고. 그런데 그 앞에서만 네, 네 하던 활기 넘치는 학생들은 결국 호수 옆에 텐트를 치고 물로 들어가 신나게 물놀이를 했죠. 그런데 수영을 좀 잘하던 한 여학생이 호수 가운데로 헤엄쳐 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났는지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에 능숙한 한 남학생이 뛰어들어가서 그 여학생에게로 헤엄쳐 갔죠. 그 여학생에게 구해줄 만큼 거의 헤엄쳐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젠 됐구나 하는 안도를 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헤엄쳐간 남학생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 여학생은 그대로 둔 채 물을 먹으면서까지 허둥지둥대면서 다시 물가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 여학생은 물에 빠져 죽었지요. 정말 어이가 없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구할 수 있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자 그 학생이 핏기 없는 얼굴로 벌벌 떨면서 하는 말. 내가 다가가서 손을 뻗었어. 그런데 그 애 얼굴이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얼굴이 씩 하면서 싸늘하게 웃는 거야. 정말 다른 사람처럼. 세 번째 이야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친구들한테도 몇 번 얘기해봤는데 믿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먼저 제가 얘기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건 분명히 사실이고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겪은 거랍니다. 그 일은 제가 아마도 중1 때였을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은 부천의 소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였고 저는 정확하게 104동 807호에 살았답니다. 평소 저는 오락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 후에는 언제나 동네에 있는 큰 오락실을 자주 찾아가곤 했죠. 그 날도 어김없이 학교가 끝난 후 집에 들려다가 밥을 먹은 후에 오락실로 가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밥도 해먹고 책도 좀 보다가 그리고는 나왔습니다. 집이 8층이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겠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근데 층을 보니 1층에 있길래 기다리기도 지루하고 저는 빨리 오락을 하고 싶어서 에이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선 계단 입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선 급한 마음에 2계단씩 폴짝폴짝 뛰어내려가다가 우연히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그때 창문은 제 키보다도 약간 높아서 바닥에서는 안 보였습니다. 제가 폴짝폴짝 내려가면서 우연히 본 것인데 분명 창밖의 배경은 건너편 아파트의 고층이 보이고 정확하게 하늘도 얼핏 보였답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7층 아니면 적어도 6층이겠죠.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폴짝폴짝 뛰다가 계단을 내려가는 가운데에 있는 비상구란 팻말 옆에 있는 충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충수는 3층이었고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문은 제 키보다 커서 잘 안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다시 거꾸로 계단을 올라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밖은 아무렇지도 건너편 낮은 층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생각하고 3층이니까 이제 다 왔지 하며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분명하게 경비실을 거치고 저희 집 아파트 104동 앞부터 오락실까지는 대략 5분 정도 거리입니다.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오락을 빨리 하고 싶어서 뛰어갔습니다. 멀리서 삼천리 오락실 간판을 본 후에 저는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어느 한 남자와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등치가 좋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아마도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그 남자는 부딪힌 후에 저를 아니 곱게 쳐다보며 후문으로 나갔습니다. 죄송하다고 한 뒤에 저는 앞을 보자 조금 놀랐습니다. 오락실의 구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눈에 들어가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아주 좋아하던 농구 게임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니까요. 저는 그냥 구조가 바뀌어서 오락실이 조금 좁아져서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둥그렇고 빨간 패드가 깔린 오락실 의자 아시죠? 그것도 평소와는 달리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비집고 들어가기에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참을 오락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 학원 갈 시간이 되어서 인제 가야지 하며 자리를 일어나고 오락실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락실에서 나오는 찰나에 저는 오락실이 아닌 아파트 7층에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아까 처음에 보았던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때 저의 기분은 나쁘지도 않고 뭔가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전체가 뿌옇고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하게 보였는데 아까와는 달리 환하고 모든 게 매우 맑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신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저의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7층의 창문이 보이는 위로부터 두세 번째 계단에 정확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전에도 이러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얘기해주면서 하나하나 기억이 난 것입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 참 오락실 하는 생각에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잽싸게 허겁지겁 뛰어가서 오락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오락실 구조는 예전과 같이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자주 하던 오락 NBA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오락실 안은 매우 상쾌한 분위기였습니다. 저의 얘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기서 또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오락실에서 학원 갈 시간이 되어 나왔는데 제가 정신을 차린 뒤 시계를 보니 시간은 학원 갈 시간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단 내려오던 그 시간이죠.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또 아파트에서 오락실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저도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고 있고 그냥 기억 속에 남아 있답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눈 감는 날까지 이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원래 피곤하면 1년에 한 달 정도는 감이 눌리고 그래서 악몽이고 뭐고 익숙한 사람인데 중간중간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고 싶은 꿈들이 몇몇 개 있어.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완전 1인칭이라 너무너무 리얼해서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현실 감각이 안 돌아와서 놀랐던 꿈이 하나 있어. 내가 그날은 전날 친구 집에서 하룻밤 새고 놀고 와서 집에 와서 저녁도 안 먹고 침대로 직행해서 잠들었던 것 같아. 늘 몸이 피곤하면 그랬듯 가위에 눌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아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가위고 나발이고 라는 마음으로 그냥 무시하고 눈을 감고 누웠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은 약간 달랐던 게 딱 그 상태. 약간 반은 잠들어도 몸에 감각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 눈을 감고 있어도 소리나 인기척 같은 건 약간씩 들리는. 내 방은 침대 발치에 화장실이 있어. 근데 엄마가 환기하라고 항상 문을 열어놓으라 해서 문을 반 정도 열어두거든. 근데 발치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 이상하게 눈도 안 떴는데 내가 내 방 구조를 잘 아니까 아주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 왜인지 몰라도 작은 체구의 누군가가 화장실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잠들고 나니 아주 조용히 나와서 굳이 내 발 앞에 서서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때까지만 해도 아 빨리 자고 싶은데 또 이런다 하면서 억지로 잠을 청하니까 진짜 잠이 들더라고. 잠이 들면 뭐 기억나는 게 있나. 잠에 빠져있다가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깼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 막 아예 안 보인다. 이게 아니라 눈앞이 하얗고 뿌연 느낌. 그냥 눈을 떴다라는 느낌보다 뭔가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면 천천히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판단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들리는 건 계속 부스럭부스럭 바로 귀 옆에서 내는 소리 같은 게 시끄럽기만 하고 눈앞은 뿌옇고 일단 침착해보려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부스럭 소리가 마냥 시끄럽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규칙이 있더라고. 비닐봉지 소리 같긴 한데 뭔가 낙엽이나 나뭇가지 밟는 소리랑도 비슷한 되게 빠른 걸음으로 바삭 바삭 바삭. 그 규칙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같이 그 리듬에 맞춰서 흔들리고 있더라고. 그 소리에 맞춰서 위아래로. 뭐지? 내가 모르는 새 걷고 있는 건가? 싶어서 다리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더더욱 당황했어. 평소 가위는 몸이 꽉 눌리는 느낌이라 익숙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발가락 정도는 움직여지는데 이번엔 너무 달랐던 게 내 목 아래로 감각이 없어.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듯이 퍼뜩 든 생각이 누군가가 내 머리를 잘라서 비닐봉지에 담아 산속 어딘가로 가져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든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걸 깨달았어. 이게 꿈인지 멋인지 구분도 못한 채로 비명을 지르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숨이 턱 트이면서 잠에서 깼어. 일어나 보니 오밤중이고 다행히도 내 방이어서 마음이 놓이니까 나도 모르게 애처럼 울고 있더라. 엄마가 놀래서 왜 그러냐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설명도 못하고 한참 운 후에 정신을 차렸어. 그 꿈에서 느낀 감각들, 그 소리와 움직임과 피부에 닿아있던 팽팽한 비닐봉지의 촉감 등등이 너무 리얼해서 충격에서 빠져나오는데 한참 걸리더라. 다섯 번째 이야기. 한여름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3일 전 토요일 주말 저녁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사람 쪄 죽을 정도로 더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와이프랑 둘이 식사를 마친 후 평소처럼 냉장고에 반쯤 얼려놓은 맥주랑 안주거리 늘어놓고 거실 소파에서 하하호호 거리며 자정즈음까지 있다가 와이프는 자러 들어간다고 먼저 침실에 가고 저는 영화 보겠다고 혼자 거실 소파에 누워 불을 끄고 TV를 보던 중 저도 모르게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잠결에 무슨 일 때문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잠깐 눈을 떠보니 소파 아래쪽에 깔아놓은 매트에 와이프가 얼굴을 제 쪽으로 하고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팔을 뻗어 쓰다듬어 주다 와이프 손을 쥐고 다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막 깊은 잠에 빠져들던 중에 와이프 손을 잡은 제 손에 악력이 느껴지며 팔을 당기는 겁니다. 순간 이 여자가 자다 말고 왜 장난치지 하면서 눈을 감은 채로 있는데 점점 세게 팔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팔에서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러길래 잠결에도 순간 짜증이 나서 아 자는데 왜 그래 하며 눈을 떴습니다. 근데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옆에 방금 전까지 있던 와이프는 정말 온데간데 없고 눈만 보이는 여자 같은 형상이 딱, 딱, 딱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소파 위에 누워있던 저를 보고 괴기스러운 웃음을 치더니 소파 밑으로 들어가며 검은 듯 하얀 이상한 손 비슷한 게 제 손을 꽉 잡은 채로 잡아 끄는 겁니다. 너무 놀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몇 초 정도 멍해 있다가 자다가 잠결에 가위 눌린 건가 싶어 일어나려고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큰 소리로 소리내며 소파에서 벗어나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하기 시작하고 제가 지른 소리에 놀랐는지 와이프도 자다 말고 방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동시에 절 잡고 있던 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졌습니다. 집사람은 날이 덥고 피곤해서 꿈 꿨다고 그냥 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리 곱씹어봐도 꿈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진 시간과 제가 눈 떠있던 시간 그리고 와이프가 나와서 불 켠 시간 등이 너무 겹쳐있는 겁니다. 암튼 토요일 밤 이후 거실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조차 무섭고 솔직히 집에 있기도 힘듭니다. 지금 사는 곳이 직장 때문에 1년 계약을 맺어 살고 있는 곳인데 지금 심정으로는 당장 짐 싸서 이사 가고 싶은데 홀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와이프 말처럼 그냥 꿈이었을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은 장사도 안 되고 날씨도 요즘 우중충하고 해서 아는 형한테 들은 썰을 풀어볼까 해.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친구들이랑 남해의 형 친구의 친척집에 놀러를 갔대. 편의상 친한 형이 A, 친구 B, 친구 C, 친구 D 이렇게 할게. B의 이모인가 고모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집이 여인숙 같은 걸 한다더라고. 근처에 바닷가도 있어서 낮에는 바다에서 물놀이 하면서 놀다가 밤에 여인숙으로 돌아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그러다가 냈다 취기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B가 근처 언덕 위에 폐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담력 시험을 하자고 한 거야. A와 C, D도 취기가 올랐고 남자들 셋이서 술만 먹기도 심심하고 해서 좋다고 했지. 그렇게 A, B, C, D는 언덕 위에 폐가까지 밤에 올라가게 된 거야. 폐가는 그냥 일반 1층짜리 옛날 주택인데 담벼락 있고
그 철문으로 된 대문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 A형은 자기도 가자고 했는데 막상 폐가 앞에 가니까 기분도 이상하고 무서웠대. 폐가다 보니까 막 담에 덩굴이 자라서 엉망이고 대문도 녹이 슬어서 엄청 음산한 기분이었다는 거야. 도착해서 한 게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빼고 진 사람 순서대로 한 명씩 3명만 그 집에 5분씩 들어갔다 나오기로 했어. 처음에는 비가 져서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무섭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 차례가 A형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마당 가운데에 침상 같은 게 있고 집은 옛날 집 같은 구조였다고 하더라고. 형은 대문에 들어가자마자 집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냥 대문 옆 담 밑에 쭈그려 앉아서 핸드폰만 보면서 시간 가기만 기다렸대. 기다리는 5분이 1시간 같이 느껴지고 섬찟한 기분이 자꾸 들었는데 그래도 결국 5분 지나고 A형도 와 무서웠다 하면서 나왔어. 그 다음 결국 마지막 차례 C가 들어가는데 5분이 넘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A, B는 5분 되자마자 무서워서 바로 나왔는데 그래서 C야 5분 다 됐다. 나와도 된다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밖에 3명은 뭐지? 큰일 난 거 아닌가? 해서 걱정하면서도 찾으러 들어가지는 못하겠는 거야. 그래도 어쩌겠어. 찾으러 들어가야지. 3명이서 같이 들어가서 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하면서 찾았는데 옛날 집 보면 신발 놓는 곳 안쪽으로 공간 떠 있는 거 있잖아. 그 밑에서 C가 작은 목소리로 야 나 여기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A형이 너 왜 그런 데 들어가 있어? 빨리 나와 하니까 C가 밑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야. 거기에 깜짝 놀라서 3명 다 그냥 여인숙까지 도망갔대. C는 버리고 여인숙까지 와서는 와 뭐지? 뭔데? C는 이러면서 숨을 고르는데 C가 10분이 넘도록 안 내려오더래. 그래서 야 경찰 부를까? 찾으러 갈까? 이러다가 찾으러 가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가려고 여인숙에서 나오니까 C가 터덜터덜 내려오더래. C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 C 말로는 그 집 대문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래도 집 안쪽까지 들어가 보려고 침상 쪽을 지나고 있었는데 누가 자꾸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는 거야. 착각인가 싶어서 안쪽으로 가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래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숨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 밑에 숨었는데 들킬까봐 친구들이 불러도 대답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 보고는 불러서 나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3명이면 다리가 6개가 보여야 되는데 8개가 보였대. 그래서 놀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오려고 했는데 누가 뒤에서 자기 다리를 잡아서 그대로 기절을 했다는 거야. 기절해 있다가 정신 차리고 그렇게 내려온 거지. C 다리에는 손자국처럼 멍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날 C는 집에 가자마자 굿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못 들었어. A형이 이 얘기를 해주면서 폐가 같은 데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더라.